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박 검사는 악의적인 짜깁기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수사를 했고 저희 수사팀은 정말로 열심히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화살을 서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형량거래,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 후보라며 자신의 공천을 위해 과거 행보를 박 검사의 공작으로 둔갑시킨 싸구려 수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대표는 박 검사가 협의했던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이 제안했다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반드시 수사 보고서에 적어야 됩니다. 아하. 예? 당시에 적었고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기록에 남겼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조직적 음모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박 검사를 조작 수사의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배우설까지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위는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는 누굽니까? 대통령 윤석열. 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사람을,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설계했다는 말에 자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불러 국민 앞에서 따지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3년 전 수사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이 국정조사 전국으로까지 번지면서 정치권 대치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이 녹음 파일 자체가 짜깁기가 됐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일반론 차원에서의 선처를 이야기한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그 전화 인터뷰를 해서 더 있다 그랬어요, 녹음 파일이. 그리고 이제 추가 폭로를 하겠다. 뭐 내일 아침에 또 자기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혹시 그 김광민 변호사가 좀 들으신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뭐 녹음 파일이 최소 10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우선은 당시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가 상당히 긴밀하게 소통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따로 만나기도 수차례 만났고 따로 만났다. 예, 전화 통화도 수차례 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기를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상 추정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상당히 부주의하게 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제가 첫 출정해서 증거 부동의를 했는데 그 지금 막 나온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꼭짓단 그 진술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한 날이었는데 그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거의 협박성 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이거 제 개인 핸드폰이니까 앞으로 저랑 협의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박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개인 번호를 알려준 거네요. 전화해서 협박하고 나중에 끝날 때는 회유하는 듯해서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해라. 우리 좋은 관계 유지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정말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아마 사실상 이 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검찰이 장악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담하고 부주의하게 나왔죠. 그러면 저한테까지 그 정도 했으니 서민석 변호사는 어느 정도까지 대화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박상용 개인적으로 통화 많이 하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 워딩이 많이 통화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와 서민석 변호사가 아까 그 녹취도 자동 녹음된 거거든요. 왜 자동 녹음된 거냐면 제가 서민석 변호사한테 녹취록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서민석 변호사는 전 통화 중에 녹취하는 방법을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녹취된 거예요. 자동 녹취 기능으로. 요 내용들 종합해 보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간의
핸드폰 통화가 최소한 10차례는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녹취록이 추가로 한 10개 이상은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는 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이제 잡는 게 검찰의 목표였고 이 파일이 된 것은 보이스 레코더라는 기능이 이제 있어서 음성 녹음 파일로 저장해 놓은 건 없었고 지운 것 같다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포렌식을 하려고 사모님께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지난주 목요일에 이 음성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겨서 그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좀 약간 번다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모님하고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 없고요. 저한테 포렌식 잘하는데 아시냐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뭐 핸드폰을 저한테 줄까요? 그래서 아니요 됐습니다 했던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중요해요. 일단 나왔으니 됐고 네. 그분이 용기를 내서 이런 제가 봤을 때 저희 남편이랑 가장 목격한 저희 남편하고 제일 최전선에서 목격했던 분이셔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녹취도 있었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남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과정에서의 뭐 지난한 과정들은 이제 좀 더 네.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는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5월 17일에 이제 이화영의 항복 선언이 있던 날이다. 이게 이제 연어회 술 파티 네네. 있던 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날 사실상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아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검찰에 협조해서 어떻게든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선택을 한 날로 봐야 됩니까? 그날 그러니까 저 녹취록에서 뭐 구속시키니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실상 뭐 평생 그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 같이 해가지고 평생 동지로 살았던 신명섭이라는 분이 네. 구속을 됐고 평화국장. 예, 네. 구속되고 나서 거기서 뭐 사실상 멘탈이 붕괴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날 향후 뭐 이재명 관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는 한 장짜리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네, 작성을 하고 면담 보고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박상용 등은 이제 만세를 부른 거죠. 야 드디어 끝났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2주 정도는 부지사님이 진술을 거부합니다. 예. 진술을 거부하다가 예. 6월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당시에 사모님께서 기억하시는 이화영 부지사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힘드시겠지만 또 말씀을 드려서. 그때 제가 이제 법정에서 예. 정신 차리라고 한 이후에 네. 저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정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재판이 느리게 가겠구나 했는데 예. 갑자기 국선 변호사를 딱 임명해가지고 예. 국선 변호사랑 상의를 하래요. 근데 예. 국선 변호사 다 알지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또 저렇게 많은 수사 내용도 모르고 네. 그냥 앉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국선 변호사랑 못하고 예. 일단은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열심히 찾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고립됐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떤 변호인 조력도 못 받고 네. 위로받을 데도 없고 그리고 뭐 안에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박상용이가 계속 그 딜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까지 얘기하고 났는데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막 그렇게 쪼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 아닌데 보고한 일이 없는데 그 말을 하라고 한 거야. 그렇죠. 거짓 자백을 하라는 거였던 거잖아요. 강요를 강요. 하고 예. 본인은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저도 이제 구속시키겠다 하고 그 얘기를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겁니까? 누가요? 그 아들도 구속시키겠다. 뭐 사모님도 실제 저희 아들이 예. 거기 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검사실에 가서. 그러면서 아들한테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속 사유는 뭐예요?
아, 그 뭘 당시에 구속을 시킵니까? 저희 애가 예. 거기 쌍방울에 맥앤지나라는 잡지사에서 촬영 기자로 일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예. 그 보통의 그 촬영 일이 현장으로 바로 가잖아요. 네. 회사에서 이거 출퇴근 안 찍고. 네네. 그럴 수 그랬더니 있죠. 예. 너는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갔다. 그리고 그게 이화영을 주기 위해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뭐 뇌물, 횡령 이런 걸로 구속시키겠다고 그랬어요. 뇌물로.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때 24살인데 얼마나 쫄았겠어요. 예. 그렇게 막 압박하고 예. 저도 집을 압수수색하고 3번 압수수색 당하고 저도 그러니까 오라 그랬는데 안 가니까 강제로 새벽 아침에 8시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도 보고를 듣겠죠. 예. 예.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 이해찬 대표님이 계시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예. 압수수색하고 그 사무실도 막 이러고 예.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님도 구속시키겠다. 이러니까 이해찬 대표님도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같으셨던 분인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뇌가 많겠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청도 네. 5일간 있으면서 5만 건의 5만 건? 두 달 두 달 동안 네. 5만 건의 압수수색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 다 얘기 듣겠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주변이 탈탈 털리고 이렇게 힘들구나. 아예 그냥 쟤네가 얘기하라는 대로 얘기하고 나와서 자기는 재판을 하면서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더 이상 피해 안 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신명섭 씨가 구속이 되니까 쟤네들 정말 쟤네 말대로 되는구나. 쟤네들 또 하겠구나. 이런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막아야 되겠다. 일단 예.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는 뭐 보고했다고 2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나 봐요. 뭐 예. 일시 뭐 이런 거를 하라고. 일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근데 그런 사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본인은 나와서 어떻게든 하려고. 예. 그래서 이한희 변호사라는 분이 예. 그 당시에 접견을 왔던 변호사예요. 예. 그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표가 언제 국회에 있는 날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날로 거기다가 네,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상용은 그걸 모르고 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허위 자백이니까 일시니까 그걸로 탄핵을 하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국회에 우리가 박상용 검사 탄핵까지 갔잖아요. 예. 예. 근데 기각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도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도 뭐 얘기가 없었고 심지어 김성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거직이냐. 더 내라. 예. 그건 증거를 더 내라라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법무법인 해광. 해광. 예, 서민석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광인데 거기 네. 공동 대표로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 이완희 변호사라고 예. 있습니다. 예. 그 판사 출신이고 예. 조의대 재판연구관 출신인데 이완희 변호사가 예. 안부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네.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사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맡았고 예. 수사는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올 때인데 예. 설주환 변호사가 중간에 확 나가버려요. 예. 확 나가버려서 변호사가 없이 그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박상용 검사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계속 나오지만 네. 법정까지 진술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될 수가 있으니. 변호사가 입회하에 한 조서도 아니면 예. 부인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예.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그 당시에 그
김성태 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변호사 좀 붙여줘라. 네. 예, 부탁을 하고 예. 부탁을 하니 이완희 변호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있어. 등판이 되고 등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방금 사모님 얘기하신 분은 이한희 이한희. 예, 아, 이한희 변호사. 어렵습니다. 예, 이한희 변호사는 이완희 변호사의 어소 변호사였어요. 어소, 그래서 예. 이한희 변호사가 등판을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옵니다. 네. 수사에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까지는 저희는 이한희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의 어소 변호사인 줄 알아서 알았는데. 우리가 서민석 변호사한테는 상당히 많은 돈을 줬습니다. 선임료로. 예.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본인이 받은 선임료로 이제 이한희 변호사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판단해 보니 이한희 변호사는 아하. 서민석이 보낸 변호사가 아니라 이완희 변호사가 보낸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분을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예, 인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기로 한 거 아니냐.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예. 하여튼 뭐 이런 주장을 쌍방울에서 돈을 줬나 보죠. 많이 줬나 보죠. 이한희 쌍방울에서 이한희 변호사님은 쌍방울에서 수임료를 줬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한희 변호사가 그 당시 부지사님 수사에 들어오면 왔고 그 선임료가 쌍방울에서 나왔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